스님 손을 잡아요. 그 손을 놓지 말아요. 그 손을 놓으면 길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 스님 손을 잡아요. 그 손을 놓지 말아요. 그 손을 놓으면 길 잃어버릴지도. 네, 반갑습니다. 아까 1부에서 이제 재근이 아빠에 대한 연봉만큼은 들어갔다는 그 어마어마한 교육을 지금 그 당시에 지금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언어 치료, 작업 치료, 물리 치료 이렇게 막 세분화돼서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발품 팔아줘야 되는데 또 특별한 이제 특성상 이제 개인 과외를 받을 정도로 많은 애정을 했습니다만 그 특별하게 지금 와서 보면은 좀 더 나게 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열정을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재훈이 씨가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학교를 어떻게 다녔어요? 일반 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교.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학교. 같은 학교죠. 예. 재근이가 뭐 상태로 봤을 때 일반 학교의 특수반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결국은 특수학교로 갔고. 당연하죠. 네. 제가 봐도 아닌데. 네. 그래서 했는데 혹시 이게 특수학교 가니까는 이제 뭐 왕따 당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네, 뭐 특수학교는 뭐 다 비슷한 아이들이고요. 그 특수학교 안에서는 그래도 재근이가 한 중간 정도? 왜냐하면 일단 순한 편이었어요. 초등학교 그때까지만 해도 순하고 말을 잘 듣는 정도의 아이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하고 만날 때는 특수학교를 졸업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머릿속의 계획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재근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재근이 같은 정도의 장애 아이들은 뭐 주간보호센터나 단기 뭐 이런 데도 힘들고 아무것도 재근이한테 해당되는 게 없었고요. 또 당시에 뭐 국가가 저희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그런 시기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지가 저 평생의 고민이었고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산다는 말을 흔히 하는데 정말 똑바로 누워서 잘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 네, 그래서 엎드려서 웅크리고 몇 년을 살아서 어느 날은 또 악관절, 턱관절을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니까 입을 못 벌려서 몇 달을 고생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재근이의 미래에 대한 고민.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장애 부모들하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한 3그룹 정도가 나누어서 제가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들 모두 다 다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장애 정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뭐 집안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만 받으면 생활할 수 있는 아이는 그런 대로. 그 다음에 또 그룹홈 형태가 가능하고 작업장을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그런 대로 또 마련할 수가 있었고 그런 어머님들은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모임을 가진 어머님들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때 제가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했는데 그때 아마 앞에 미정희 엄마 말씀처럼 수원교구 천주교 발달장애 부모회에 이제 같은 부모님이 권유를 하셔서 처음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앞선 그 시설 바다의 별, 네, 바다의 별 들어가신 어머님들을 얘기를 듣고 또 바다의 별을 제가 실제로 가봤거든요. 가서 한 2번 몰래 가봤어요. 그때 희망을 봤죠. 우리 아들은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가 중3 정도 그때 그래서 중3 때부터 구체적으로 아마 재근이 둘다서 해누리를 구체적으로 시작한 게 아마 재근이 중3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계획과 신부님의 인연이 딱 맞아떨어져서 재근이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입수하게 됐던 거죠. 그래도 좋으셨나 봐요. 정말. 그 바다의 별이란 시설에. 예, 바다의 별에 가서 네. 그런 생활하는 것도 거기 진지하게 그 아이들 케어하시는 분들의 진정성도 볼 수 있었고 단지 조금 아쉽다면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이제 토지가 비싸니까 그 앞에가 좀 더 좁아. 넓었으면 그래서 좁은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시설을 하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도심에 떨어지더라도 조금 넓은 그러셨구나. 그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발달장애인 부모회 어머님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몇 명을 설득해서 해보자. 근데 이제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그리고 과연 이게 쉽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가 신부님을 만나게 그래서 그게 난 하느님의 섭리라고 늘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가 제가 2005년도에 8월에 이제 발령 받고 맞아요. 예. 교구에 이제 부임했을 때는 이제 이 행정으로 네네. 막 풀어야 될 게 많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묘하게 자꾸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우리가 위탁하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수습하기 바빴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머니들을 면담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다가 여기 3년 마치면 또 다른 데 가서 이게 뭔 소리지? 왜 가지? 그랬더니 그 순서가 또 다른 어머니들을 위해서 비켜줘야 되고 네. 갈 데가 없고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런 찰나에 몇 달 됐나요? 12월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잖아요. 네, 발달장애. 그래서 하는데 이제 9, 10, 11, 11월 그 언저리 됐을 거예요. 네. 그때 어머님들이 그 이제 봉사자들이 애를 데리고 네, 이제 네, 나가니까 네, 네. 그때 어머니들만의 휴식 시간인데 두 패로 갈라진 거야. 네, 네. 그래서 한쪽은 맑음, 한쪽은 네. 흐리면서 아 왜 같이 모여지 이게 나눠져 있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여기는 없이. 이미 바다에버리 네.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네. 히히호하고 네. 있고 여기는 고민하고 걱정이야. 그래서 아, 그들이 거기에 있는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왜 교구는 행정만 하고 실직을 안 합니까? 그래서 딱 아픈 데를 치는 건데 묘하게 그때요. 이제 천사들의 집도 얘기가 되지만 그때 그 어린애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어떤 교도소장한테. 그 이걸 받아달라고 그러는데 왜 거기가 그 장애를 가진 아버지가 그 재소자 들어온 건데 부인은 이별돼서 갔고 할머니가 애를 키우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를 문에 잠가놓고 키우는 거야. 아, 그러니까 고모가 또 장애야. 고모가 장이시라고요? 또 장애. 내가 보니까 두 장애를 들고 할머니는 먹이 살려야 되는데 얘를 키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결국 이제 천사들의 집으로 보냈죠. 여주 천사들의 집. 예, 그러면서 네. 왜 작가님은 이쪽으로만 나한테 문이 오고 이런 걸 보여주지? 어. 그러면서 이걸 하라고 날 보냈나?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작전이 틀어졌죠. 원래는 주교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공개하지만 첫 번째는 성직자, 수도자, 부모를 위한 양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요양원으로 네, 됐죠. 네. 두 번째는 화상 환자가 갈 데가 없다. 지금도 그게 네. 마음에 찔려요. 내가 네. 못 해주고 나온 게. 화상 환자요? 그랬더니 야, 이 사람들이 틀어박혀 사는구나.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숙제가 먼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성탄을 앞두고 네, 그랬을 맞아요. 거야 아마. 네. 한번 해볼까요? 그때 이제 성탄 미사 중에 신부님이 장애인들 부모들의 고통을 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시설을 한번 시도해 볼까 한다. 그런 말을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다가 기대를 전혀 못 하고 있었을 때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데 이미 눈물이 너무 눈물이 나서 신부님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고요. 그때 정말 그리고 이제 그 미사가 끝나고 신부님이 이제 어머님들 모여봐라.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보셨던 모였고, 거죠. 예. 예. 무조건 매달려야 된다. 네. 나는 그때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그래서 제가 뭐 제가 한 얘기지만 제가 왜 얘기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기관장들을 소집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법에 의해서
경기도에 14개 지분이 나왔어요. 40명 시설에 14개. 근데 서울 이남에 경기도에 9개. 위에 5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 갔죠. 도청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하는 과정이 2006년도에. 근데 그때 아마 2006년. 네, 미정희 어머니 2006년. 말씀하신 이제 빈자리 축제 때였는데 땅을 쓰래 땅을 아. 어디서 할 건지 땅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이거부터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내가 한번 돌아본 게 그 지금 이 자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전 입금을 많이 했거든요. 네. 법인전 입금이야 뭐 35억은 넣어야지. 35억 놀라는 거야. 그러더니 돈이 있냐? 돈 없는데. 아니 없다냐 해서 아니 유지재단에서 있는 돈을 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된대.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제 후원에 다녔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뒤늦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지금 살짝 꺼내면은 재근이 엄마가 무서웠어. 네. 왜냐면 내 뒷조사를 다 했어. 아, 그러셨어요? 그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는 평생의 숙제잖아요. 그리고 또 아마도 내 삶을 위해서라면 제가 원래 지극히 소극적이고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에 관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뭔가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든 이 신부님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신부님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시는 그치. 분이잖아요. 네. 근데 또 어렵죠, 또. 내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다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도를 모두 해주시지만 시작하다가 중간에 관둬버리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시간만 지나고 상처받고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은 이제 3년 뒤면은 시설에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되게 졸업하고. 절실하죠. 그래서 네. 이제 아름아름 주변에 이제 아시는 신부님이 꽤 있으셔서 이기수 신부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끝까지 해줄 나는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인지 알아봤어요. 근데 다행히 긍정적인 답을. 그래요? 예, 그런데 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언젠가는 제가 사죄하려고 했는데 이미 신부님이 이제 먼저 말씀하셨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절실한 마음이었다는 거 그렇고 이제 또 시작할 때 또 제가 외람되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외람되게 신부님한테 조건도 내걸었어요. 아, 요구사항.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 기억 안 기억하시면 이제 아마 신부님 그때 저 눈을 안 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렇게 당돌해?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왠지 신부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신부님을 보면서 이제 첫 번째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수원교구에서 하는 걸로 해달라. 왜냐하면 이게 영속해야 되고 관리돼야 되고 견제도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수용시설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시설은. 왜냐하면 나도 그동안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네. 그런 시설. 그리고 또 얘네들이 그냥 수용되어서 그냥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얘네들은 자극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지 퇴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안에서 그냥 먹고 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된 프로그램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냥 다 누워만 있는 그런 요양시설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거는 좋은 아이 예를 앞에 말씀하셨던 미정희 어머님 그 미정희 같은 그런 상당히 좋은 아이들은 또 안 좋은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자존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안 좋은 아이들은 또 알게 모르게 재근이가 아무것도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 하는 걸 이렇게 다 봐요. 그래서 직번 뭐 뷔페 차리면 제일 먼저 식빵을 가잖아요. 왜 보기 때문에 그게 교육이거든요. 사실은 생활 다 교육이고. 외우고 있죠. 예, 그게 한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조건을 제가 초면에 신부님께 그렇게 외람되게 지금 생각하면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유럽 이런 선진 시설을 다 견학을 하시고 연구하시고 나중에 결과물을 내놨을 때 그때 제가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충분히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원장님하고 그때 같이 이제 내 지인하고 독일의 이 무역협회 광무장에 저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 통해서
그 독일에 있는 düsseldorf 중심으로 해서 네. 아헨 이런 네, 중심으로 해서 네. 내가 장애인 시설을 봤죠. 보고 이제 인원수는 못 따라가더라도 직원에 대한 아까 두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보다 좋아라는 환경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는 선진국이 없는 건 하자.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자신 있게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서 또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거 전 세계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무슨 장애인들 무슨 전용 국장이 있고 무슨 체육관이 있고 무슨 뭐 장애 재활승마장 지금 없었지만 네. 거기다 지금은 그 대신 요리 실습실 있고 뭐 전용 카페 있고 미니 슈퍼마켓 있어요. 그래서 최근이야 뭐 그냥 아무데나 지으면 되지만 그래서 미롱원도 제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함께하는 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캠프도 제가 시도를 했었는데 이런저런 걸 통해서 제 욕심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이제 투자가 들어갔지만 그거는 저만의 이제 고독한 거를 좀 즐기는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시설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좀 벗어야 돼. 우리도 선진국이다라는 거를 접근해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데 지금도 그건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재근이 엄마하고 이제 저하고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1차는 라저로 마을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했어요. 네. 그 여기는 의왕 네, 네. 라자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의왕시 하고 지금 확보했는 맞아요. 데는 두 번째 예. 하자. 화성시는 욕심이 두 이제 번째. 많았으니까 아, 내가 네. 이제 가까운 달려 뭐 라저로 마을에 또 나환자들이 또 환영을 안 하네. 또 거기 나름대로 그러셨구나. 그 신부님이 그 당시에 뭐냐면은 에이즈 환자가 갈 데가 없어서 나환자 나저로 마을 들었더니 나저로 마을 사람들이 쟤네들 뭐야?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서도 여기 못 들어왔어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 끼어들기는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양보하고 내가 히든 카드로 남겨놓은 지금 있는 데를 갈 수밖에 화성. 없었죠. 네. 근데 그 두 번째도 이제 여러 군데를 제가 시도를 한 게 이제 뭐 이천에 유네스코회가 그 네, 옆에도 네. 하다가 결국은 좀 못했고 오목천 장애 네, 거기도. 오목천이 장애. 아니라 저기죠. 저쪽이죠. 그 평택 국립. 아 그리고 그쪽- 오목천 쪽도 한번 땅을 많이 알아봤어요. 보셨구나. 네. 네. 보는 건 일단. 많이 봤죠. 지금 근데 나름대로 환경은 지금이가 제일 좋아요. 네. 좋은데 지금 우리 주변에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가 관광객들 주변에 네, 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우리 안에는 조금 이제 약간 좀 아름답지만 약간 고립됐다라고 네, 볼 수 네.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내가 거꾸로 오게끔 만들마. 그래서 지금은 길도 넓혀지고 주변이 많이 개발돼서 하나의 유럽에 보면 어때 여행 온 기분 같으면서도 많이 주택들이 형성돼 있어서 하나의 마을이 됐죠. 그래서 아무튼 시설에 입소하기 전과 후에 어머님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가족의 삶에 따라. 뭐 제가 평생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일단 저희가 입소한 행운을 얻게 되었고요. 뭐 더 이상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죠. 굉장히 이게 모든 근심이 그게 가장 크죠. 돌덩이를 얹어놨던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었고, 정말 시설을 처음 보내고 첫날 제 부부가 어디를 갔냐면요,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그 전에 아들을 데리고 다닐 때는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재근 끌고 씨만 다니고. 봤죠. 네, 네. 재근이만 보고. 그래서 네. 그날 저녁에 에버랜드를 가서 마음껏 돌아다녔어,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하나 볼 수 있었어요. 꽃이며 뭐며. 그동안은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의 삶의 질도 좋아졌고, 일단 우리 아들이 답답하게 집에서 가둬져 있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시간 정도의 그 산책 외에는 저희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해누리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아이잖아요. 정말 그게 활동량이 집에 있어도 자유인이죠. 예, 집에 있어도 아들의 행복한 모습이 그려져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사진을 자주 찍어서 보내주십니다. 예, 자기 모습. 그래서 네, 그걸 삶의 어머니가 질이 현장감 달라졌어요. 느끼게끔 예. 코로나 때문에 차단되니까 네, 지금은 좀 그렇지만. 궁금한 게 이제 재근이 누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재근이가 여기 들어가기 전후.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린 시절에 재근이 누나에게도 어두운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많이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본인도 동생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뭐 그랬겠죠. 예. 근데 말씀을 이제- 못 드렸을 예, 텐데. 근데 우리 그 누나도 특수 교사니까 그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행하게 시설에 가서 굉장히 다행스러워하고 또 본인 그 졸업반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저한테 문의를 해요. 이런 시설이 또 어디 있을까. 좀 답답하고 부모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근이 누나가 받았을 때가 가장 많이 돌봐줘야 되는데 재근이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많이 놓치거나 혼자서 걸어가야 되는 모습 봤을 텐데 네, 네. 이미 이제 출가했으니까 네. 그때 가장 청소년 시기 어려울 때 네, 어머님이 맞아요. 해주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잖아요. 많죠. 그 지금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화해 시간 내 잠깐 드릴게 하면 그때 당시에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예, 예정되지 잘 이겨낸 거 않은, 고맙다고 네. 이제 뭔가 사랑하는 나의 딸, 아들만큼 너도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꿈이 있다면 너를 이렇게 손잡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뒹굴면서 같이 책 읽는 거였어. 그런데 동생 때문에 한 번도 못 해줬어.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 그런데 너는 괜찮다고 엄마가 최선을 다한 거 안다고 항상 엄마를 위로해주지. 고마워. 엄마 마음을 알아줘서 앞으로도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동생 사랑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재근 누나 내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어머니 마음은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또 재근이가 여기서 아주 기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함께 할 겁니다. 멀리서 이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